대학에 들어가 막 자취를 시작했을 무렵의 이야기다. 어느 날 밤이었다. 방에서 혼자 게임을 하고 있는데 아래쪽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다. 아래층에 손님이 많이 오기라도 한 건가 싶었지만 귀를 기울여 자세히 들어보니 몇 명 수준의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았다. 몇 명이 아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소리 같다고나 할까? 기분 탓일지도 모르겠지만 마치 혼잡한 지하철역에서 들려오는 것 같은 소리였다. 그때는 그저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시끄럽게 보는 거겠지 하고 넘어갔다. 하지만 잠에 들 무렵이 돼서조차 웅성거리는 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엄청 큰 소리는 아니지만 새벽 3시가 되도록 그 소리가 들려온 탓에 결국 신경 쓰여서 그날은 잠을 제대로 청하지 못했다. 그 후 며칠간 매일은 아니지만 밤 10시부터 새벽 3시 사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빈번히 들렸다. 그러다 결국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진 끝에 결국 나는 한 소리 늘어놓으려 아래층 사람을 찾아가게 되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아래층 사람이 나왔다. 나이는 나보다 2~3살 정도 많아 보였다. 또 보기엔 학생 같은 느낌이었다. 난 윗집에 산다는 것을 밝히고는 층간소음 때문에 힘들다고 말을 꺼내자 갑자기 그 사람은 언짢아진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는 언성을 높여 내게 말했다. 당신이야말로 매일 밤중에 뭘 하는 겁니까? 일단 아랫집 사람을 사토씨라고 해두자. 그가 말하는 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지 못한 나는 처음부터 사정을 설명했다. 아래층에서부터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온다고. 그러자 사토씨는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는 위에서 들려오는 거라고 반문했다. 또 그것 때문에 부동산에 항의를 하기 직전이었다고 한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들었다. 그것은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였다. 몇 번이고 들었으니 잘못 들었을 리도 없었다. 잠시 침묵이 이어지다 사토씨가 말했다. 혹시 이 집 천장에 문제가 있을까요? 사토씨는 천장 밑으로 지금 당장 가보자며 내 대답은 기다리지 않고는 곧바로 손전등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내 생각은 멋대로 들어갔다가 혹시나 천장이 무너지거나 어디 파손이라도 생겼다가는 나중에 큰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난 건물을 관리하는 부동산 쪽에 사정을 이야기하는 게 좋지 않냐고 천장 밑에 가볼 생각이 가득 찬 사토씨를 설득했다. 그리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말하면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 마루 밑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다. 그러자 부동산 쪽에서는 쥐라도 사는 것이라고 여긴 것인지 며칠 중으로 업체와 함께 방문하겠다고 대답했다. 뭔가 거짓말을 한 것 같은 느낌에 조금 마음이 찔렸지만 그 일을 사토씨에게 말했다. 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건 사실이잖아요. 며칠만 참아보죠. 곧 오겠죠 뭐. 그리고 며칠 뒤 부동산 쪽에서 방문하기로 한 당일 아침 일찍 사토씨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부동산과 약속한 시간까지는 아직 꽤 여유가 있었다.
아무래도 사토 씨는 급한 볼일이 생겨서 같이 확인하지는 못할 것 같다는 것 같았다. 그는 여분의 열쇠를 내게 건네주며 자기를 대신해서 날더러 확인해달라고 날 찾아온 것이었다. 난 알겠다고 대답한 뒤 부동산에서 사람이 오기를 기다렸다. 점심시간 조금 전 부동산 쪽 사람이 구제업자와 함께 찾아왔다. 부동산 아저씨는 사토 씨랑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그에 대한 소식을 내게 묻자 아침에 그가 말한 내용을 부동산 아저씨에게 전했다. 그러자 부동산 아저씨는 곤란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일단 다 같이 사토 씨의 집에 가보기로 했다. 1층과 2층 사이를 조사하려면 사토 씨네 집에 욕실 천장으로 들어가는 것 밖에는 길이 없는 것 같았다. 그리고 사토 씨네 집에 들어가자 여분의 열쇠를 사용하려던 그의 말과는 달리 문은 열려 있었다. 하지만 난 사토 씨의 집으로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웃 주민에다가 그의 사생활이 있기 때문에. 난 부동산 아저씨에게 일을 맡기고는 밖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그런데 갑자기 집 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야, 괜찮아요? 난 무슨 일인가 싶어 급히 현관문을 열어보자 부동산 아저씨랑 구제업자가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리고는 이거 경찰에 신고부터!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토 씨는 욕실에서 숨을 거둔 상태였다. 경찰차와 구급차가 와서 순식간에 동네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나도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었다. 난 경찰에게 아침에 사토 씨와 이야기했을 때는 수상한 낌새 같은 건 없었다고 말하고는 한동안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에 대해서도 경찰에게 털어놓았다. 경찰은 그 이야기는 알고 있는 듯한 눈치였다. 헌데 어째서인지 웅성거리는 것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내게 알려주지 않았다. 결국 나에게는 웅성거리는 소리도 사토 씨의 죽음도 모두 알 수 없는 미스테리로 남고 말았다. 그날 밤 너무나도 많은 일이 있었던 나는 빨리 잠을 청하려 이불 속에 들어갔다. 그러자 그 웅성거리는 소리는 또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평소와는 무언가 달랐다.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위화감이 느껴진다. 잠시 뒤 나는 그 위화감의 정체를 깨달았다. 분명 아래에서 들려오던 목소리가 분명히 내 옆에서 들린다. 더욱이 지금까지는 바닥 너머로 들려온 탓에 웅얼거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마치 이번엔 같은 방에 있는 것처럼 선명했다. 그걸 깨닫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눈을 뜨고 소리가 들려오는 쪽을 바라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솔직히 두려웠다. 하지만 소리의 정체를 확인해야만 했다. 난 각오를 다지고는 소리가 나는 쪽을 쳐다보았다. 거기엔 터무니없는 것이 있었다. 정장 차림에 한 남자가 서 있던 것이다. 다만 엄밀히 말하자면
서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다. 마치 수면 위에서 상반신만 내민 것처럼 바닥에서 남자의 상반신만이 솟아난 상태였다. 그것만으로도 괴기하게 짝이 없는데 그 정장 차림의 남자는 누나를 상하 좌우로 미친 듯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입도 빠르게 말을 뱉어내듯 쉴 새 없이 움직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것 같은 소리는 바로 그 입에서 들리고 있었다. 난 너무나 상식을 벗어난 광경에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른 채 그 정장 차림의 남자를 응시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눈이 익숙해져 갈 무렵 옆으로 무언가 하나 더 눈에 들었다. 사토시였다. 사토시는 바닥에서 얼굴만 내민 채 핏발이 가득한 눈으로 천장을 올려다보며 물고기처럼 입을 뻐끔거리고 있었다. 그걸 본 순간 제대로 된 판단조차 하지 못하면서도 잠옷 차린 그대로 지갑과 휴대폰만 들고서 밖으로 도망쳐 나왔다. 그날 밤은 만화방에서 지새우고 아침이 되자마자 부동산 업체로 향했다. 그런 곳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사 절차를 밟을 생각이었다. 부동산에 도착하자마자 담당자를 불러내서 이사 이야기를 꺼냈다. 근데 담당자의 반응은 이상했다. 내가 이사를 가지 못하게 막는 느낌이랄까? 난 그 이유를 묻자 경찰 쪽에서 내가 사토 씨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고 의심하는 것 같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래서 멋대로 이사를 하면 곤란하단다. 듣고 보면 당연한 일이다. 사토 씨와 생전 마지막으로 만난 건 나인데다 무엇보다 층간소음 문제라는 그런 동기도 있으니까. 아침에 만났다는 것도 내 증언뿐.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다. 사토 씨의 사인 자체도 전혀 알 수가 없었고 내가 죽였다는 의심을 받는데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나중에 내가 갑자기 이사를 하겠다고 하면 부동산에서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 집엔 결코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런 정체모를 섬뜩한 존재가 나타난 장소에서 다시 밤을 보내야 한다?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 정장 차림의 남자와 그날 죽어버린 사토치. 둘은 어떤 관계일까? 어쩌면 다음 차례는 난 아니겠지? 난 그런 상황에서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믿어주지 않을 걸 알면서도 난 전날 밤의 일을 부동산 담당자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리고 역시나 그는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난 어쩔 수 없이 경찰서로 찾아가기로 했다. 경찰서에 도착해 난 부동산 담당자에게 했던 전날 밤 이야기를 그대로 다시 말했다. 이번에도 역시나 당연하다면 당연한 일이지만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이 자식은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냐는 듯한 태도였다. 연일 이어진 수면 부족 때문에 신경이 온통 곤두서 있었던 나는 발작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경찰관에게 집 열쇠를 던지고 말았다. 아니, 왜 사람 말을 안 믿어요?
직접 가셔서 하룻밤만 있어봐요. 거기까지 이르자 경찰은 일단 나를 진정시켰다. 결국에 나는 멀리 이사 가지는 않을 것, 이사 가는 곳의 주소를 보고할 것, 경찰 쪽에서 전화로 확인을 하면 꼭 응답할 것이라는 조건을 달고서는 내 이사를 허가해줬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사건 또한 사토시의 자살로 처리되며 내가 받던 의심도 사라졌다. 자살이라는 것이 판명되고 얼마 뒤 나는 또 경찰서에 불려갔다. 사토시의 컴퓨터에서 일기 같은 것이 발견되었는데 거기에 내가 말했던 정장 차림의 남자에 관한 것이 써 있었다는 것이다. 경찰서에서 그날 밤의 이야기를 다시 늘어놓았지만 정장 차림의 남자가 누구였는지는 지금도 알 수 없다. 일기의 내용에 따르면 내가 사토시에게 항의하러 가기 전부터 사토시는 정장 차림의 남자를 만났었고 웅성거리는 소리의 정체가 그 남자라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일기에는 정장 차림의 남자가 명백히 악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몇 번이고 반복적으로 적혀 있었다고 한다. 사토시는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거기까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내 앞에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한 태도를 취했던 걸까? 경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어쩌면 그 천장 속에는 무언가 숨겨져 있던 것은 아닐까? 사토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어떤 이유에서 날 끌어들이려 했던 것은 아닐까? 그 무엇도 진상은 알 수가 없다.